최근 가장 빠르게 소비자를 확산시키고 신뢰를 높이는 마케팅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당연히 SNS라고 알고 계시겠죠. 근데 SNS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빠르게 소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요즘 빠르게 성공한 브랜드를 보면 대체로 대표들이 SNS 활동을 직접 참여해 상품을 판매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대표는 위엄이 있어야 되고 무게감도 있어야 됐고 남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게 브랜드 가치에 도움이 된다. 대표자가 보이는 건 오히려 싼 티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직접 활동하는 브랜드를 좀 우습게 생각하기도 했었죠. 브랜드가 잘 안 되니까 대표자가 나서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죠.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SNS 활동을 하고 소비자와 친숙하게 지내는 모습을 만들면 브랜드를 유지하고 또 소비자와 함께 브랜드의 주체가 대표가 아닌 소비자가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비즈니스가 요즘 시대의 가장 빠른 비즈니스예요. 예전에는 상품을 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숨기고 뭐 이렇게 좀 비밀로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개발 과정을 노출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좀 개선을 하기도 하고 적중률을 높은 아이템을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소비자도 내가 이 상품을 개발할 때 참여를 했다라는 느낌을 들면서 마치 내가 상품을 만든 것처럼 더욱더 상품에 가까움을 느끼고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 또한 강해지게 됩니다. 뭐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상품이 출시되기 전에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출이 되겠어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이렇게 뭐 제품 만드는 공장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갔었는데 거의 한 십몇 년 전이었죠. 한 13년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공장에 들어갈 때 카메라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절대 사진을 못 찍게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또 이제 환복을 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도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유출이 되겠어요? 그렇게 보안이 철저한 기업들인데. 그리고 그렇게 유출시켰다는 사람 중에서 뭐 법적으로 고발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들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러 노출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던가 팀쿡 CEO께서 뭐 직접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하지는 않죠. 아니 한다고 해야 되나? 팀쿡 CEO 같은 경우에는 직접 컨퍼런스에 나가서 제품을 선보이기는 하죠.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비즈니스가 요즘 대세인데 저는 이거를 호스트 비즈니스라고 얘기합니다. 호스트라는 뜻이 이상한 뜻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뭐 그런 걸 호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광고나 뭐 연예인 같은 제3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를 맞이했다고 하면 이제는 대표가 직접 소비자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곧 브랜드다. 브랜드 자체가 대표자라는 의인화가 되어 있는 시대죠. 단언컨대 현 시대에 가장 비용 대비 고효율을 만드는 마케팅 중에 이거만큼 좋은 마케팅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단점도 있어요. 일단 대표자가 직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던 안 팔리던 간에 대표자에게는 부담이 엄청 가는 거죠. 여기저기서 누군가 알아볼까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감시당하는 느낌도 들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생긴 대표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는데 대표자가 경영활동을 올바르게 하지 않더라도 대표를 자를 수가 없어요. 대표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자가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그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브랜드 있잖아요. 여성 브랜드 중에 그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와 브랜드를 분리시키는 게 약간 난제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브랜드가 의인화가 되지 않았다면 논란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대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가 특정 1인으로 지칭되는 순간 사람들이 되게 과감해지거든요. 그 대표자의 이름도 얼굴도 라이프 스타일도 뭐 가족까지도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안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나보다 좋은 삶을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을 거예요. 뭐 경쟁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무너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고 또 팬의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상처가 더 깊다 뭐 이런 말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더 이상 지식으로 싸우고 지식을 전파하는 시대가 아니라 조금 모자란 지식일지 몰라도 대표자가 직접 나서서 고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서 지식적인 신뢰가 아닌 감정적인 신뢰를 얻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제가 현 시점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는 지인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유머
유머와 그 사람의 지능은 비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 지능이라는 거는 뭐 비단 사람 관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운동을 잘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게임을 잘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뭐 공부를 잘하는 지능이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지능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부분에서 있는 거죠. 대인관계 쪽에서 지능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이 당연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는 게 광대 같다, 뭐 되게 천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조선시대 마인드고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그맨이 천대받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개그맨 몸값이 얼마나 높은데요. 예전에는 천대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혼자 산다였나? 장도연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외제차를 타는 이유가 개그맨, 개그우먼을 사람들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거에서 무시를 덜 받을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다, 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외모라는 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기술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 상향평준화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키 작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키 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 그 장원영이라는 분께서도 주사를 맞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팔다리가 길어지는 성장 주사를 맞고 키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예전에는 키는 유전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술로 인해서 한 10년만 지나면 모든 남자들이 다 평균 키가 180 이상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외모에서 풍기는 아우라는 디폴트가 되고 있는데, 이 디폴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모두가 잘나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지만 내면은 사람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면이 조금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외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은 기본이다. 요즘 SNS에 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관리하기도 쉬운 시대고, 성형하기도 쉬운 시대고, 변하기도 쉬운 시대고, 꾸미기도 쉬운 시대고, 외모를 꾸미는 게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모보다는 내면의 그런 가치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